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학습계획 짜기 2단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진도표 짜기에서 대략 한 3년치 정도를 로드맵을 짜는 그런 방법들을 제가 좀 알려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1년 단위 좀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짜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로드맵을 짜는 것은 학생들이 자기의 수학 학습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잡고 본인의 어떤 동기부여,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돼서 자녀한테 이렇게 짜보도록 유도를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 파일을 가지고 틀리면 계속 연습하면 되잖아요. 다시 교정하면 되니까. 자, 이 학습 계획은 저희 학원에 다니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을 제가 기준으로 해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로드맵을 가지고 1년 공부를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이 학생의 상황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학생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한번 짜본 거고요. 그렇게 같이 상의해서 짠 다음에 아이한테 이렇게 주면 아이가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이 이제 평범한 학생이고요. 평범하지만 그래도 센 수학 C단계까지 소화를 했던 학생입니다. 저희 학원에 올 때는 중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아마 온 것 같아요. 2021년 학습계획이라고 나와 있는 이 표를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년 단위의 계획을 짤 때는 거기 표를 보면 과정별 해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3, 수상, 수화, 수원, 수투 그리고 비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는데요. 필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도는 꼭 해야 되지 않냐 그런 것들을 필수에 놨죠. 그래서 중3 과정은 한 번씩 다 배웠는데 그래도 내신 대비하고 개념으로 복습을 할 때 RPM 정도로 가볍게 빨리 개념 복습할 수 있는 유형 배체 그리고 기출문제집 교과서 이거를 필수에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 선택으로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나 아이가 좀 선행이나 그런 게 좀 느려지더라도 한 권 정도 더 심화를 일품 수준에서 한 권 정도 더 좀 더 높은 심화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최상이나 블랙라벨 정도를 선택을 해서 내신 대비 때 심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그런 연습을 할 계획으로 선택으로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 상 같은 경우는 일단 선행 과정에서 개념 원리, 라이트 센, RPM 이 학생이 이제 언어 능력이 그렇게 높은 학생은 아니라서 고등 과정은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나가는 그런 어떤 학습 계획이죠. 필수. 그 다음 선택은 기본 정석 센 수학.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예비 고1 겨울방학 때쯤 기본 정석 센 수학을 배치를 해서 이렇게 나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 수학과도 비슷합니다. 수학과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때 특강을 들었는데 정답률이 수학상보다는 오히려 높아가지고 라이트 센을 RPM으로 좀 변경을 했죠. 그래서 교재가 개념 원리, RPM, 기본 정석. 즉 정답률이 좀 더 높다 보니까 난이도를 한 단계씩 높은 책으로 좀 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선택으로 센 수학을 놨고요. 그 다음 수원하고 수투는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가장 학생들이 또 부담스러워하는 과목이 2학년 과정부터 수원을 제일 부담스러워하고요. 그 다음 수투기 때문에 수원하고 수투는 좀 더 쉬운 개념센과 라이트센을 필수 과정으로 놨고 선택으로 RPM. 선택이라는 거는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가능하면 해도 되고 안 되면 이거는 나중으로 넘기겠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고에 있는 것 잠깐 보시면 예비 고1 겨울방학 시기 수학상 복습, 즉 지금 중3 시기니까요. 수학상을 3권 구조로 진도를 나가고 그게 진도가 나간 다음에 예비 고1 겨울방학 때 다시 수학상을 복습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 수원 수투는 아직 한참 뒤에 있는 거니까 개념만 튼튼히 하겠다라는 거고 기본 선행은 3권 구조고 이후 여유가 있으면 복습을 한두 번 더 하겠다. 그리고 모든 교재는 1차 오답, 2차 오답, 오답 유사 유형 프린트 이렇게 3단계 오답으로 진행하겠다. 이건 뭐냐면 1차 오답은 이제 처음 틀렸을 때 질문을 하거나 그러면 가르쳐주면 본인이 다시 풀어보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 다음 2차 오답은 책이 한 권 끝나면 다시 처음부터 틀렸던 문제들만 골라서 다시 푸는 행위를 뜻하죠. 그리고 오답 유사 유형 프린트는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틀렸던 문제와 유사 유형의 오답 문제들을 뽑아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을 시키는 그런 거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은 아이들이 양이 많아서 굉장히 빨리 잊어먹기 때문에 이러한 복습 과정, 기본적인 3단계 복습 과정을 취하면서 진도를 나가는 계획이고요. 시기별 계획을 한번 보실게요.
이 표가 좀 안 보이시면 네이버 카페 공부머리 수학법에 제가 중등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 거기서 다운을 받으셔서 그걸 보시면서 같이 영상을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일단 중3 내신 관련해서 학습 계획을 보면요. 3월, 4월, 12월까지 이렇게 내신 대비 과정, 준비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RPM이라고 되어 있고, 괄호로 되어 있는 건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그러니까 RPM을 그냥 생략을 하고, 기출하고 교과서, 블랙라벨 정도로 그냥 내신 대비를 나갈까? 아니면 RPM을 뭐 반드시 할까? 이런 거를 고민 중인 거죠. 아이가 요 심화까지는 안 하고 가볍게 넘어가고, 집중적으로 고등 과정을 더 빨리빨리 하겠다라고 하면 좀 블랙라벨을 생략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2학기 과정, 중3 과정을 보면 블랙라벨이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중3 2학기 과정은 제가 상대적으로 선행이나 그런 게 좀 부족한 학생들, 좀 느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가볍게 넘어가도 된다. 학교 시험도 쉽게 내고 좀 비중이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가볍게 넘어가서 차라리 고등 선행 심화를 한 번 더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제가 찍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 과정은 가볍게 RPM 정도로 개념만 복습하는 형태로 넘어갈 예정이고요. 수학상을 이제 작년 그 겨울방학 시점 12월 달 시점부터 수학상을 시작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수학상이 정답률도 많이 안 나오고 어려워하다 보니까 아직 수학상 개념원리하고 라이트센 나가는 거를 아직까지 못 끝냈습니다. 대략 빠르면 3월달, 늦으면 4월달까지 3단계 오답까지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수학상을 RPM으로 5월부터 대략 7월까지 복습하는 그런 형태로 계획이 잡혀 있고요. 미국 시점 12월 달부터 해서 기본 정석으로 수학상을 복습하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학상 같은 경우는 총 4권을 학습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학기 초 3월 달이 되면 이제 다시 센수학, 뭐 일품, 올림푸스 이런 식으로 또 수학상은 계속 복습을 해 나가겠죠. 그 다음에 수학하를 보면요. 겨울방학 특강 때 이 학생은 수학하를 들었는데 수학상보다 정답률이 좀 더 높았어요. 그래서 수학하 같은 경우는 지금 1단계가 마무리됐고요. 이제 2단계 오답하고 오답 프린트를 3월 달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4월부터 5월, 6월까지는 RPM으로 다시 수학하를 복습하는 거고 7월, 8월은 기본 정석으로 수학하를 복습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고사가 끝나는 5월달 시점이 되면 수원을 굉장히 쉬운 개념센으로 나가는 프로그램이 잡혀 있습니다. 9월달쯤에 라이트센으로 복습이 들어갈 때쯤 수투를 다시 개념센으로 처음 들어가는 이러한 학습 계획이 잡혀 있죠. 이렇게 평범한 학생, 중등 과정 때 한 센수학 시단계 정도까지 소화하는 학생.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최고 독점하고 제가 1품까지는 작년 기말고사 때 한 단계 더 심화하는 책을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3학년 때 이제 블랙라벨까지 이 학생이 해서 그것까지 해내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한 2등급 정도 받을 수 있는 심화까지는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셈이죠. 선행학습 계획을 보면 이제 아이들의 이제 언어 능력, 주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교재를 선택을 하는데요. 이 학생이 언어 능력이 자기 학년 평균 정도, 지금 이제 중3 학생 정도 평균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뭐 기본 정석이라든지 뭐 바이블 이렇게 처음 할 때 좀 어느 정도 어려운 책은 제가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상대적으로 쉬운 책으로 꼼꼼하게 복습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 진도는 아이의 상황에 맞게끔 아이의 이제 심화 능력 정도, 언어 능력 정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꼼꼼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짜시면 되고요. 이런 방식대로 하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